자, 지난 시간 수요 공급 결정 요인, 그리고 탄력성, 균형 가격 결정 이등까지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어려운 파트거든요. 이제 지금 경기 변동은 한숨 돌리는 그런 파트가 돼요. 수월이에요. 교재는요. 128페이지죠. 경기 변동. 경기 변동은 주로 한 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 또 이 한 문제가 나왔다면 거의 쉽게 득점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그리고 그다지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계산 문제는 조금 까다로워요. 일단 흐름부터 본다면 132페이지 보실래요? 132페이지. 거래 2번 부동산 경기의 특징. 특징. 요거 별표하시고 중요합니다. 다음에 139페이지요. 139페이지. 139페이지 보시면 괄호 6번 부동산 경기의 순환 국면별 특징. 국면 나왔죠. 다시 말하면 종류가 돼요. 여기다가 별표하시고 이것도 중요하고요. 다음에 142페이지입니다. 142페이지 보시면 거미집이는 있죠. 이것도 별표하시고 따라서 부동산 경기 변동은 딱 세 가지입니다. 특징, 국면, 거미집 모델입니다. 세 가지. 그리고 이걸 전부 다 합쳐가지고 종합 문제. 합쳐가 지문 1번, 2번, 3번 섞어서 종합 문제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기 변동은 가장 큰 흐름은 이 흐름인데 유일하게 까다롭다면 거미집 이론에서 별도로 계산 문제. 얘가 좀 까다로워요. 근데 다행스러운 점은 이 계산 문제가 다행스럽게 32회 작년에 나왔거든요. 제 경험상 원래는 거의 나오기 어려워요.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원래 안 나오면 한 개 또 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나중에 설명은 드리겠지만은 원래 계산 문제 약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경기 변동이 어떻게 출시됐는지 기출표 확인합니다. 경기 변동. 자, 목차 2번 경기 변동 찾으셨죠? 첫 번째 까만 세모. 부동산 경기 종합 문제가 16, 20, 21, 22, 26, 29, 31. 무슨 말이죠? 15회 이후로 계속 많이 묻고 있죠. 우리 7번 나왔죠. 그러니까 얘가 최근에 많이 묻더라. 7번 나왔으니까 종합 문제가. 다음에 두 번째 줄. 까만 세모. 경기 변동 특징. 요거 있잖아요. 특징이 3회, 5회, 7, 8회, 10회 추가 시험. 그러니까 얘는요. 전부가 언제지? 15회 이전에 구닥다리 문제. 그러니까 얘는 알아야 되지만은 최근 문제는 얘만 단독으로 거의 문제를 잘 안 내더라. 종합으로 물어. 얘도 지금 6번 났으니까 일단은 흐름은 중요합니다. 다음 까만 세모 경기 변동 유형 요거죠. 국면, 유형, 종류. 얘가요. 2회, 6회, 11, 12, 14, 21, 23, 25 뭐 8번 나왔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지금이나 꾸준히 계속 잘 묻더라. 마지막으로 까만 세모하고 전화기 되어 있죠. 거미집 모형. 8회, 19, 21, 23, 24, 25, 27, 29, 31, 32 최근에 많이 묻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최근에 많이 묻고 있다. 지금 패턴은 뭐죠? 거미집 일어나고 이걸 전부 다 통틀어서 종합 문제 또는 국면 종류. 그런데 거미집으로 계산 문제 빼고는 연 전체가 무난합니다. 그래서 출제 패턴 확인했고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부동산 경기 변동입니다. 자, 미리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이 교재 있죠.
경기 변동 128페이지 펴시면 되고요. 128페이지. 자, 경기 변동은 한마디로 기본소가 이론입니다. 이론. 근데 실제 있죠. 실무 또는 실제를 말해요. 경기 변동만큼은요. 이론과 실제가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론만 공부하시되 이게 왜 현실과 안 맞습니까? 그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시험은 실제를 안 묻고 이론만 물으니까. 이론만. 그래서 현실은 다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 변동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따로 강의 노트를 보셨잖아요. 뒷페이지 보니까 경기 변동은 따로 정리한 것 없이 그림 하나 딸랑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림 하나 딸랑 나온 게 뭐냐? 그 그림을 참고로 해가지고 기본서 위주로 설명하기 때문에 따로 제가 설명을 요약할 게 없다는 말입니다. 또 내용도 전반적으로 수월합니다. 책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의 노트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기본적인 그림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려가다가 올라갑니다. 이때 그림을 보니까 꼭대기 점이 정점이라고 나와 있고요. 정점. 경기의 최고 바닥이다. 저점이 됩니다. 다음 또 꼭대기 올라가죠. 또 정점이 됩니다. 그러면 흐름이 이렇게 넘어가면 한 바퀴 돌잖아요. 얘가 한 주기가 돼요. 주기. 다음에 꼭대기점과 바닥점이다. 얘가 높이가 돼요. 얘를 진폭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 강의 노트 그림 보니까 계속 내려가더라. 계속. 내려가는 국면입니다. 이만큼을 가리켜서 수축 국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수축 국면. 내려가는 국면입니다. 바닥 짚고 계속 이제 좋아지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게 확장 국면입니다. 확장 국면이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크게 경기 변동은 두 가지가 수축 국면과 확장 국면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게 얘가 땡땡 이분법이죠. 두 가지가 이분법이다. 얘는 의미가 없어요. 이런 너무 방만하니까 의미가 없고. 그럼 다시 여기다가 파란 선을 꺼볼게요. 그럼 이제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얘가 바로 4분법입니다. 그래서 일반 경기든 부동산 경기든 주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대개 경제학자 미첼 이런 사람은요. 미첼 일반 경기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눈다. 미첼의 4분법 이렇게 불러요. 주로 이제 네 가지로 나눠서 공부하자. 먼저 일반 경기는요. 정점 찍고 조금씩 나빠집니다. 이게 바로 후퇴 시장이다. 후퇴 시장. 매우 나빠요. 불황이죠. 불황 시장이다. 바닥 찍고 조금씩 좋아집니다. 회복 시장. 매우 좋다. 호황 시장. 호황이다. 이상 요 네 가지가 바로 일반 경기의 네 가지 4분법입니다. 일반 경기. 그런데 부동산 경기는 달라져요. 부동산 경기는 불황이란 말을 안 써요. 이것 대신에 하향 시장이다. 하향 시장. 호황. 이런 말 안 씁니다. 이것 대신에 상향 시장이다. 용어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는 이상의 4개를 떠나서 파란 선 있죠. 꾸준하게 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바로 안정시장이다. 일반 경기는 하나, 둘, 셋, 4가지인데 부동산 경기는 하향시장 상량 그리고 안정이 되었다 포함해서 5개입니다. 5개.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보는 거예요. 자, 책을 보시면 128페이지 괄호 1번 경기변동 개념. 개념은 시험과 그림 뭐니까 확인만 할게요. 1번 보게 되면 동그라미 1번. 자, 첫 줄 끝에 보시면 경기변동이란 두 번째 줄 총체적인 경제활동이 주기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현상이다. 상식이죠.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2번 있죠. 동그라미 3번 있죠. 동그라미 3번, 4번, 5번, 오른쪽에 6번. 얘는요. 그냥 넘어가도 좋아요. 굳이 시간 들어가 읽지 마세요.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니까 시험이 나올 거만 잘하시면 돼요. 시험이 나올 게 뭡니까? 이거 있잖아요. 경기변동의 특징, 국면, 다음에 거밋집. 이거만 잘하시면 전부 다 고속점이야. 동그라미 3, 4, 5, 6번은 그냥 패스해도 무방합니다. 넘어가세요. 자, 박스 그래프는 뭐 강의노트 그림과 거의 같은 그림입니다. 같은 그림이고. 괄호 2번. 일반 경기의 유형. 한 장 넘어갑니다. 130페이지. 130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색칠 네모 있죠. 애드 일반 경기의 파동. 칠판 볼까요? 한 바퀴 돈다. 주기 그죠? 이 종류가 색칠 네모 1번 단기 파동, 2번 중기 파동, 3번 한신의 건축순환, 4번 괄호 쿠즈네츠 파동, 5번 괄호 콘트라티 파동. 이렇게 5가지 구분됩니다. 3번만 동그라미. 3번이 뭐죠? 밑줄 아세요? 한센의 건축순환 땡땡 부동산 경기변동. 부동산 경기는 일반적으로 한센의 건축 경기를 가리킵니다. 건축순환. 3번 빼고 나머지 4개 있죠. 1번, 2번, 4번, 5번. 이 4가지가 일반 경기를 말해요. 일반 경기. 그럼 이제 일반 경기는 1번 단기 파동을 키친 파동 이렇게 불러요. 키친 하는 게 바로 학자 이름입니다. 지금 단어들이 전부 다 모두 학자 이름 말이에요. 자, 단기 파동, 키친 파동은 1번처럼 3, 40개월 주기다. 연으로 치면 한 3, 4년.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려? 3년, 4년 걸린다. 그 이유가 뭐 때문에? 2번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업의 재고 변동이 있죠. 재고 변동. 그래서 창고에 재고가 쌓이고 없어지고 하는 시기가 3, 4년이면 재고가 바뀌더라. 그래서 이것을 단기 파동 3, 4년 주기로 보고 있습니다. 2번 중기 파동은 이제 영어 단어 기억하세요. 영문 외국어죠. 주글라 파동, 학자림이죠. 주글라 파동은 일반 경기의 대표적인 주기인데요. 대표적인데 얼마 8년에서 12년 돼 있죠. 12년을 10으로 고쳐줘요. 10. 8에서 10년 정도. 많은 책들이 10년으로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8에서 10년 정도. 이때 그 이유는 2번 보게 되면 기업의 설비 투자, 기업이 기계, 설비 다 바꾸는데 그 주기가 10년은 걸리더래 말입니다. 8년, 10년. 다음에 4번 내려가죠. 3번은 이제 부동산 경기죠. 3번. 한센의 건축에는 부동산 경기인데 주기가 약 17, 8년. 얘가 바로 이제 주로 건물을 짓게 되면 17, 8년 주기를 바꾸더라 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번. 쿠즈네츠 파동은 주로 중장기인데요. 얼마? 약 20년. 그 이유는 2번 보게 되면 경제 성장률의 변동. 경제 성장률의 변동 시기를 한 20년으로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 주기가. 5번 콘트라티브 파동은요. 와 길죠. 50에서 60년. 그 이유는 2번 보게 되면 기술 혁신. 요즘 뭡니까? 제4차 산업혁명. 뭐 AI라든지 빅데이터다. 뭐 로봇이라든지 또는 뭐 사물 인터넷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기술 혁신이
50년, 60년 이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장기 파동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기가요,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 3번이 한선의 건축 경기가 부동산 경기고 나머지 4가지가 일반 경기 종류 4가지거든요. 우리 시간은 관계가 없지만은요, 과거에 국어 공무 시험에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문제 나왔어요. 다음 경기의 주기가 4개 있죠, 4개. 짧은 것부터 긴 것 순서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부지 이제 한번 떠올려 본다면 기침 파동이 얼마? 3년에서 4년. 다음에 주글라 파동이죠. 몇 년? 8년에서 10년 정도. 다음에 긴 것이 쿠저네츠 파동입니다. 얼마? 약 20년. 가장 긴 것은요, 콘트라티프 파동이죠. 모두 학자 이름인데요. 몇 년? 50에서 60년. 이런 순서로 공무시험은 못 드린 말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무관합니다. 뭐 나올 때도 만막이죠. 혹시라도 문제가 나온다면 부담 갖지 말고 안겨다니지 마시고 짧은 거 긴 거 묻게 되면 그냥 기분 좋게 글자 숫자만 씌워버려. 2자, 3자, 4자, 6자 점점 길어지잖아요. 여기 보시면 전혀 부담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얘가 주등 경기죠. 일반의 주등 경기는 죽을라고 8년 10년인데 부동산 경기는 한선의 건축 경기가 부동산 경기라고 했잖아요. 몇 년? 17년, 18년 괜찮아요. 이렇게 딱 비교하니까 약 2배나 길다. 2배나 길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2배 정도 길다. 그래서 지금부터 요 한 주기 있죠. 주기요. 주기에 대한 종류를 쭉 다 살펴봤습니다. 자, 주기 봐왔고요. 이제 네모 2번 넘어가죠. 2번 보게 되면 부동산 경기 변동. 그래 1번 부동산 경기 변동의 개념에서 오른쪽 페이지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동그라미 4번. 4번 협의, 광의, 최강의. 협의, 광의, 최강의. 박스 있죠. 박스. 자, 박스 보시면 돼요. 자, 박스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한번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얘가 뭐냐 설명을 드릴게요. 부동산 경기는 앞에서 봤잖아요. 뭐라고 했지? 건축 경기. 한선의 건축 경기. 얘가 바로 부동산 경기를 말해요. 그럼 과거에 이런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부동산 경기는 재건축 경기를 말한다. 틀렸지. 건축 경기요. 재자 들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건축 경기가 건축하게 되면 뭡니까? 주상공 3가지지. 그래서 주거용 건축 경기는 얘가 협의가 돼요. 주거용만 치면 가장 협의가 되고 여기다가 더하기 상업용, 공업용 경기를 합해버려요. 주상공. 다 합쳐버리면 여기까지가 광의가 되고 광의가 되고 그러면 여기다가 주상공 떠나서 토지까지 토지 경기 합쳐버리면 가장 넓은 최광의가 된다. 되게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되면 주로 주거용 건축 경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뭐 협의, 광의, 최광의 이런 것들은 시험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다만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를 주로 가리킵니다. 편하게 넘어가시면 돼요. 박스, 애들. 경기 변동의 제 요인이 있죠. 17네모. X 보지 마요. 시간 낭비예요. 시험과 전혀 관계없다. 버리시고. 다음 페이지. 132페이지.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지금부터. 괄호 2번. 부동산 경기의 특징. 자, 요겁니다. 부동산계는 그림 보니까 후퇴시장, 하향시장, 회복시장, 상향시장, 안정시장이 있다. 요거 이제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통합에 1번 보게 되면 부동산 경기도 일반 경기와 마찬가지로 회복시장, 상향시장, 후퇴, 하향 4개 국면이 나타나고 4가지 국면 외에도 안정시장이 따로 있다. 여기까지는 그림으로 봤습니다. 5번이네 5번. 또 5번 보게 되면 부동산 경기는 약 17, 8년을 주기라고 있다. 이는 일반 경기 주글라 파동 8년, 10년보다는
약 2배나 길죠. 밑줄 아세요? 자, 약 2배. 약 2배. 부동산 경기는 일반 주거를 파동 경기보다 약 2배 정도 주기가 길다. 계속해서 부동산 경기 순환은 일반 경기의 순환에 비해서 저점이 깊고 정점이 높아서 밑줄 아세요? 진폭이 크다. 자, 칠판 그림 보게 되면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약 2배나 길게 나타납니다. 주기가 길다. 일반 경기보다 정점이 높고 저점이 깊어요. 그러니까 얘도 진폭이 큽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주기도 길면서 깊게 높게 나타납니다. 그림 비교 되시겠죠. 6번요. 6번은 한 줄 모두 밑줄 아세요. 부동산 경기는 타선 기간이 길고 주기의 순환 국면은 명백하거나 일정하지가 않다. 밑줄. 무슨 말입니까? 주기의 순환 국면이 명백하거나 일정하지가 않다는 것은 규칙적입니까? 불규칙적입니까? 예, 불규칙. 부동산경기는 아주 불규칙합니다. 불규칙하다. 근데 첫 문장 부동산 경기는 타선 기간이 길대요. 여기서 타선 기간은 뭘 말하느냐? 두 번째 줄. 타선 기간이란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에 대해서 뒤진다는 시간차를 말한다. 이건 뭐냐면요. 보세요. 자, 이 그림 봅니다. 일반 경기가 호황입니다. 너무 좋아요. 이때 뭡니까? 회사들은요. 찬스다. 이때 상가 마구마구 짓고 그렇잖아요. 또 공장 마구 짓자. 이때 회사가 막 상가 짓고 공장 마구 지어버립니다. 근데 정작 상가 짓고 공장 짓게 되면 이때부터 착공하죠. 완공하게 되면 언제 완공이 돼? 1년 뒤나 1년 반이나 2년 뒤면 다 지을 거잖아. 이게 바로 타선기간입니다. 그래서 일반기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착공 들어가게 되면 부동산 준공할 때까지는 대부분 1년 반 뒤 늦게 나타나거든요. 얘가 바로 타선기간이 길다라고 불러요. 7번 보게 되면 부동산 경기는 그 진폭에 있어서는 비교적 밑줄입니다. 회복이 느리고 후퇴는 빠르게 진행 밑줄. 회복이 느리고 후퇴가 빠르대요. 그러면 얘가 회복이죠. 회복. 얘가 후퇴죠. 후퇴. 회복이 이렇게 천천히 진행이 되고 후퇴는 확 꺾인대요. 그래서 회복은 느리고 후퇴가 빠르대요. 그런데 책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줄 우경사 비대칭 양상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있다는 것만 보시고 밑줄 칠 가치가 없어요. 한 번 더. 회복은 느리다고 했죠. 후퇴가 빠르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우경사 비대칭이라고 부르는데 뭐냐면요. 자, 경사가 다르잖아요. 경사가 왼쪽이 심해요, 오른쪽이 심해요. 오른쪽이 심하잖아. 그러니까 우경사가 되고 서로 대칭이다, 비대칭이다, 비대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문장만 뭐래요? 어떻게 해요? 회복은 천천히 느리고 후퇴는 빠르다. 이 문장이 나오지. 뭐 우경사 비대칭 이런 말은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무시해버리고 한 번 더. 회복은 천천히 느리고 후퇴는 빠르다. 이 문장만 아주 가끔 나온 적이 있어요. 박스 있죠, 박스. 박스는요, X. 절대 보지 마세요. 아무도 안 돼요. 버리시고, X. 8번 밑줄입니다. 부동산 경기는 통상적으로 개별적이고 지역적 현상이 강하다. 즉, 부동산 경기는 전국적으로 일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지역적으로 점차 확대가 된대요. 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뭡니까? 우리나라였어요. 우리나라 경기 흐름은 항상 서울의 강남이죠. 강남. 이걸 갖고 계란 노른자 이론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강남이 좋아지거든요. 수입 퍼져나갑니다. 그때보다는 분당, 뭐 신도시 있잖아요. 그죠? 이리저리 퍼져나가면서 점차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기는 개별적, 지역적이지 처음부터 전국적이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지역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특징 지금 내용들은 옛날에 구닥다리, 옛날 시험에서 나왔지. 요즘은요, 이런 문제가 단독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이게 가끔 지문 1개 들어가고 2개 들어가서 종합 문제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한번 들으면 전부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133페이지. 그래서 3번 일반 경기에 대비한 부동산 경기의 유형. 얘는요, 시험이 어떻게 나오느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지금부터 제목만 밑줄하세요. 제목만. 동남이 2번. 동남이 2번. 주거용 부동산 경기는 역선환적 밑줄하시고, 주거용 경기는 일반 경기와 역선환적으로 움직인대요. 3번. 밑줄하세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 경기는 땡땡 동시순환적 밑줄. 오른쪽 페이지 4번. 전체 부동산 경기는 후순환적 밑줄. 이걸로 끝. 설명 많죠? 쳐다보지도 마세요. 그래서 지금 밑줄 3개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주거용은 일반 경기와 역순환적, 상업용, 공업용 경기는 동시순환적, 전체 경기는 후순환적이다. 기억만 하시고 설명은 보는 자체가 쓰잘데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네모 박스 있죠? 네모 박스까지도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 설명을 따라오시면 돼요. 자, 얘는 강의 노트나 여백에다가 필기하는 게 좋아요. 자, 일반 경기가 있습니다. 일반 경기.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식입니다. 주식은 일반적으로 얘보다 빨리 나타납니다. 시장이 빨리 떠요. 얼마 정도? 6개월 전 빨리. 주식이 확 뜨면 곧 경기가 되게 좋아지겠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뭐죠? 바로 선행시장. 빨리 나타나니까 선순환적입니다. 선순환적이다. 선행시장입니다. 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뒤늦게 나타납니다. 뒤늦게. 얘가 후순환적입니다. 즉 후행시장. 그러니까 얘가 일반 경기가 너무 좋으면 부동산 경기는 1년 반쯤, 2년쯤 뒤에 이때 뒤늦게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입니다. 이론적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식이 확 뜨면 6개월 뒤에 일반 경기 좋아지겠네. 이때부터 1년 반, 2년 전이면 부동산도 좋아지겠네. 이렇게 흐름으로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다시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잖아요. 그러니까 주상공 3가지 주상공.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주상공. 결론. 주거용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론적으로 반대로 움직인대. 상업용, 공업용 경기는 일반 경기가 일반적으로 같이 움직인대. 일치한대. 하나씩 봅니다. 상업용, 공업용 경기는 일반 경기와 일치한다. 얘가 동시순환적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일반 경기가 좋을 때 상가도 좋고 공업 경기도 좋다 이 말입니다. 이건 앞에 설명 들었잖아요. 같이 움직이더라. 앞에서 봤잖아요. 일반 경기가 호황일 때 회사들은 뭐지?
상가 짓고 공장 짓자 이게 다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업용, 공업용 경기는 일반 경기와 동시순환적 일치한다. 같이 움직입니다. 다시 주거용은 왜 반대로 움직이지? 다시 이 그림 봅니다. 호황이어서 회사들이 상가 짓고 공장 지을 때 어떻게 하죠? 지동관 짓잖아. 은행에 대출 받죠. 그래서 이만큼이 은행의 금융자금입니다. 그러면 은행의 금융자금은 호황일 때는 회사가 전부 다 상가 짓고 공장 지으니까 전부가 상가 대출, 공장 대출 전부 다 이렇게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남은 찌꺼기 있죠. 나머지 얘가 주거용이다. 찬밥 신세. 그러다 보니까 주거용은 정반대로 찬밥 대접 받거든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얘는 거꾸로 움직이니까 역순환적 관계. 역행한다. 역순환적 관계. 그러면 여기까지 아셨잖아요. 심지어는 이렇게도 물어요. 주거용과 상업용은 일치합니까? 역행합니까? 예? 얘도 역행한다. 화살표 흐름상. 그래서 어떤 모의고사는 상업용과 주거는 일치 X. 서로 역행. 다시 이걸 전부 다 합치면 전체가 되겠네. 전체. 합치면. 합친 게 이거거든요. 전체 경기. 전체. 그러면 일치하고 뒤늦게 나타나잖아. 이게 전부 합친 것이 바로 가중평균이지. 가중평균. 따라서 저상공 모든 개를 모두 합쳐서 평균한 것이 바로 전체 경기가 되고, 전체는 일반적으로 적당히 1년 반쯤, 2년쯤 뒤늦게 나타나니까 후순환적 경량.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밑줄 거죠. 제목만. 제목 다시 확인. 자, 2번 밑줄 되어 있죠. 주거용 경기는 일반 경기와 역순환적 나왔잖아. 3번 상업용, 공업용 경기는 일반 경기와 동시순환적 일치한다. 4번 전체 경기는 후순환적이다. 뒤늦게 나타난다. 후순환적이다.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 결과만 아시면 돼요. 뭐 복잡한 설명 다 여러분 보면 더 헷갈려 버려. 시면 딱딱 요거만 묻습니다. 다음에 135페이지 괄호 4번. 경기 측정 지표. 이것도 좀 옛날 문제예요. 그러면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는 뭐냐? 제목만 보세요. 1번 건축양 동그라미. 왜? 얘가 가장 주된 기준이니까 동그라미 했고요. 다음 페이지. 2번 거래량 밑줄. 3번 부동산 가격 밑줄.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자, 중간에 시칠레모 3개 보이죠? 시칠레모 3개 있잖아요. 쳐다보지도 마세요. 다 버리세요. 그러면 부동산기를 측정하는 것은 1번부터 볼까요? 건축량은 뭡니까? 구청에 가니까 건축 허가 받죠. 허가량이 자꾸 늘면 뭐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는 말입니다. 어려운 말 없어요. 얘가 가장 주된 지표가 돼요. 다음에 2번 거래량이 자꾸 늘어나면 경기가 좋아지겠지. 이렇게 측정하는 거고. 3번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움직이면 경기가 좋아질 움직임이잖아요. 근데 유의할 점은 부동산 가격은요. 니은번 문장 조심하세요. 니은번 보게 되면 밑줄합니다. 첫 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경기가 좋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는데 밑줄. 자, 요거 지문 나오고 또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이 말이 뭐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요 두 개 관계를 봅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그만큼 가격은 올라간다. O 같아요? X 같아요?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경기가 좋으니까 가격도 올라가지. 문제가 안 돼요. 그럼 얘는 이제 전혀 상식이니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이거. 거꾸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경기가 좋다. 얘는 X입니다. 방금 밑줄 그었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경기가 좋다는 말은 이 말은 틀렸단 말입니다. 이 문장을 조심하시면 돼요. 왜 틀렸느냐. 가격이 오르는 게 꼭 경기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이유도 많습니다. 어느 지역에 투기가 극성을 부려 막 올라갑니다. 이러고 경기가 좋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또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워낙 돈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가격이 올라가더라. 이러고 경기가 좋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문장만 조심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5번 158페이지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입니다. 다른 형태. 크게 세 가지가 있죠. 1번 계절적 변동, 2번 장기적 변동, 3번 무작위적 변동 세 가지입니다. 우리 시험은요. 잘 묻는 게 1번하고 3번을 잘 물어요. 1번 계절적 변동하고 3번 무작위적 변동 이것을 잘 묻습니다. 그러면 1번 계절적 변동은 제목 그대로 계절 타더라. 뭐죠? 이사철. 경기가 반짝 좋아지잖아요. 따라서 니은번 보게 되면 니은번 두 번째 줄 봄가을 이사철 밑줄 이사철. 두 번째 줄 맨 끝에 보게 되면 방학 동안에 대학가 근처에 원룸의 공실 방학 되면 촌으로 다 집에 가잖아요. 공실이 생겨요. 또 뭐요? 계절 타더라. 계절적 변동이다. 얘만 떠올리시고 더 알 거 없습니다. 얘를 떠올리시고 3번 무작위적 변동은 디귿번 보게 됩니다. 디귿번 보시면 자 디귿번 첫 줄 중간에 보게 되면 밑줄 하세요. 정부 정책 변화나 노동자 파업 자연재해 등 밑줄 이런 것들은 갑자기 생기잖아요. 갑자기 예를 들어 볼까요? 참 아픈 사건이 있었죠.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 우발적입니다. 이게 탁 터져버리니까 그의 경기가 정말 안 좋았거든요. 이게 바로 우발적 변동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생겼죠? 그 다음에 메르스 들어봤죠? 메르스 사태 때문에 전국이 난리가 나고 그번에 경기가 확 죽었거든요. 이것도 우발적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이것도 우발적입니다. 누가 예상했습니까? 이것들 모두가 우발적인 변동입니다. 뜻하지 않는 사태를 말이에요. 그럼 디귿번 밑줄에 있잖아요. 하나는 조심하세요. 정부의 정책 변화 요거 조심하세요. 요거 잘 나와. 현 정부가 정책 20몇 번 발표했잖아요. 갑자기 막 해버렸잖아. 우발적으로.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은요. 갑자기 하는 거지. 미리 일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은 무슨 변동? 우발적 변동입니다. 얘는 질문 잘 나옵니다. 가로 6번 부동산 경기의 순환 국면의 특징입니다. 10 한번 볼까요? 이거 이제부터 부동산 경기는 후퇴시장, 하향시장, 회복시장, 상향시장, 안녕시장 요거 잘 나옵니다. 그래서 1번 회복시장 다음 페이지 2번 상향시장 3번 후퇴시장 4번 하향시장 가로 7번 안정시장 요 공부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요 그림 보세요. 그림 보시면 내려가죠. 뭐? 서쪽 국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내려갈 적에 생산도 감소합니다. 고용도 역시 감소합니다. 주가도 떨어집니다. 부동산 가격도 내려갑니다. 부동산
거래량도 떨어집니다. 일반 경제현상,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가 빠질 때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빠져버려. 그러니까 얘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거 조심하자. 참고로 공실. 얘는 메모해야 됩니다. 공실. 금리. 공실과 금리는 반대입니다. 반대. 자, 보세요. 경기가 되게 안 좋으면 전부 다 빈점포지. 경기가 안 좋을 때 오히려 공실은 증가합니다. 경기가 쭉 빠질 때 오히려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 여기까지는 이제 이론적인데, 금리는 실제는 알 수가 없어. 금리는 어디 될지 이론적으로 이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공실은 잘 나와. 경기가 불황이면 공실은 반대로 증가하고, 호황이면 공실이 없겠지. 호황이면 공실이 없다. 이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실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공실은 경기가 거꾸로 움직이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는데요. 다시. 자, 하향시장, 상향시장, 안정시장. 이 세 가지가 출제 포인트입니다. 얘가 잘 나와요. 그래서 노란 글씨 있죠. 얘를 집중하시면 고득점이에요. 고득점. 그럼 지금부터 하향시장 먼저 봐요. 하향시장. 동안 몇 번입니까? 4번이 4번. 4번의 하향시장은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기역, 니은, 디귿 쭉 나오잖아요. 근데 집중적으로 묻는 것이 니은번과 디귿번 묶어주고요. 니은번과 디귿번. 니은번, 디귿번.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소문 다 끝나면 손 맞히는 거예요. 그러면 니은번. 이전에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시점에서 상한가격, 괄호, 가격의 상한선이 된다. 괄호, 상한선 밑줄. 상한선. 자, 이거 잘 나옵니다. 다시 그림 보고 확인. 집어번 보세요. 얘가 뭡니까? 시간의 흐름이죠. 시간이 계속 흘러가니까 이제 불황시장, 불황이다. 하향시장. 그러면 시간이 계속 흘러가니까 얘가 오늘입니다. 얘가 오늘 현재. 현재입니다. 그러면 1년 전에는 얘가 1년 전 맞죠? 얘가 뭐지? 과거. 과거. 그러니까 하향시장은 과거 사례는 현재서 보니까 높아요? 낮아요? 높잖아. 높으니까 무슨 선? 상한선. 상한선. 다시 계속 시간이 흘러갑니다. 회복시장. 여기가 현재입니다. 현재. 현재래요. 그러면 1년 전에는 이렇게 1년 전 요때 거래가 됐겠지. 그러면 1년 전 과거사는 현재에서 상한선입니까? 하한선입니까? 하한선. 되시겠죠? 한꺼번에 공부하는 겁니다. 다시 상향시장 호황입니다. 호황인데 얘가 지금 현재. 현재다. 현재인데 1년 전이면 이때 거래가 됐겠지. 1년 전 과거사는 현재에서 상한선, 하한선, 하한선. 다시 내려갑니다. 얘가 뭐지? 후퇴시장. 얘가 현재. 얘가 현재다. 현재라면 1년 전 매매는 여기서 매매가 됐겠지. 과거사례. 그럼 현재 본다면 과거사례는 상한선이다. 하한선이다. 상한선. 예. 따라서 시장에 따라서 현재에서 보니까 상한선이 된다. 하한선이 된다. 이거 잘 나옵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디귿번. 디귿번은 더 중요해요. 두 번째 줄, 전개활동에서는 밑줄 하세요. 매수자 중시화 밑줄. 매수자 중시화. 이것도 중요합니다. 매수자 중시화. 집 한번 보세요. 불황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경기가 불황이면 부동산은요, 사자가 많아요? 팔자가 많아요? 불황일 때. 경매하고 쏟아지잖아요. 회사가 엎어지고 팔자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만큼이 전부 다 팔자래, 팔자.
매물이 막 쏟아집니다. 불황일 때는. 그러면 팔자는 많은데 정작 돈이 씨가 말랐어요. 살 사람은 아무도 없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중개하는 게 여러분의 중개사 역할이잖아요. 그럼 공인중개사는 이 상황에서는 팔자를 많이 확보해야 됩니까? 사자를 많이 확보해야 됩니까? 사자를 많이 확보하는 게 관건입니다. 사자를 확보하자. 그래서 매수인을 많이 확보하자. 매수인 중시화 현상입니다. 따라서 불황일 때는 전부 다 팔자밖에 없으니까 사자를 모아야 돼. 그래서 매수인 중시화 현상이다. 다시. 이거 중요합니다. 잘 나와요. 호황나무 호황. 호황입니다. 자, 호황은요. 기가 너무 좋잖아. 사자가 많아요. 팔자가 많아요. 전부 다 살려고 난리. 사자가 전부가 사사입니다. 사사입니다. 정작 안 팔아요. 팔자는 아무도 없다. 왜 안 팝니까? 계속 올라가는데 왜 지금 팝니까? 돌은 팔지. 타성이 작용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개하게 되면 언밸런스잖아. 중개사는 사자를 확보해야 되니까 팔자를 확보해야 됩니까? 팔자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팔자, 매도인이죠. 그래서 매도인을 확보하자. 매도인 중시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굉장히 잘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향시장은 사자를 확보하자. 매수인 중시화 현상. 호황이면 안 팔아요. 그래서 팔자를 확보하자. 매도인 중시화 현상이다. 워낙 잘 나오니까 빨리빨리 풀어야 됩니다. 빨리빨리. 정확히. 예. 그래서 제가 중개 실무도 하고 있지만 컨설팅 하고 있지만은요. 중개다 보면 여러분들 나 학교 가셔가지고 중개 업무하다 보면 업자들끼리 더러운 걸 많이 봅니다. 뭐 때문에? 요거 때문에. 아니 서로 이렇게 공동 중개를 해요. 아는 사이거라. 근데 돈이 걸려서 돈이. 돈도 몇 천만 원 걸려버리면 또 일은 하겠는데 꼴라면 50만 원, 100만 원 갖고. 그러니까 수수료가 50만 원, 100만 원인데 요거 많이 가져가 내 혼자 먹으려고 장난치는 거야. 그래서 겨우 50만 원, 100만 원 때문에 진짜 치사하게 아는 사이인데 그걸 갖고 안 주려고 뒷북치고요. 그 때문에 고발하고요. 그래서 불려가고 더티한 걸 많이 봅니다. 지저분해요. 그런 것도 보기도 해요.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결국 그게 뭡니까? 서로 간에 신뢰를 깨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상도에 어긋난 행동해서는 안 돼요. 절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만 절대 그 신뢰를 깨고 상도에 어긋난 짓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도가 상도의를 말해요. 상도에 어긋나면 고수입니까? 하수입니까? 하수지. 상도에 절대 어긋나지 마세요. 그래서 상도에 어긋나면 정말로 하수의 하수. 암기껏. 상도, 하수 이렇게 암기합니다. 상도, 하수. 다시. 상향시장은 매도자를 중시합니다. 상도. 상향시장은 매도자를 중시합니다. 매도자. 그 다음에 하수. 하향시장은 매수자를 중시합니다. 하향시장은 매수자를 중시합니다. 상도, 하수. 그래서 상도, 하수. 이걸로 끝입니다. 앞으로 문제 풀게 되면 이것밖에 안 나와 그냥. 상도, 하수. 바로바로 풀어버려. 이렇게 암기해놓고 암기는 실컷 해놓고 답은 틀리는 거죠. 기가 막힙니다. 맨날 암기게 상도, 하수 해놓고 문제 풀 때가 되면 상수, 하도가 돼버려 그냥. 바꿔버려요. 상도, 하수입니다. 한 번 더. 상도. 상향시장은 뭐? 매도자를 중시합니다. 상향시장은 매수인 중시. 바꾸니까 틀린 말이에요. 잘 바꿔서 말이에요. 그래서 상도, 하수. 확실히 문제 풀어나가야 됩니다. 잘 나옵니다. 나오는 게 두 가지야. 현재에서 과거 사례는요. 그림 다 그리니까 얘는 상한선이네. 현재에서 보니까 하한선이네.
이것도 바꿔서 묻는 거야. 요거하고 상한선, 하한선, 요거하고 상도, 하수밖에 안 나와, 우리 시험은. 나머지는 다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체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니은번, 디귿번 보시면, 니은번, 상량상은, 상한선 이해하셨죠? 다음에 디귿번, 상도, 하수니까, 하향상은 매수자 중시하고 맞잖아요. 넘어갑니다. 앞페이지. 139페이지. 139페이지. 1번, 회복시장. 회복시장은 미음번 내려, 미음번. 미음번 보게 되면, 칠판 볼까요? 회복시장은 나왔죠? 칠판 보시면, 현재에서 보게 되면, 1년 전에는 뭐지? 하한선이지. 예. 따라서 미음번 보게 되면, 회복시장은 두 번째 줄, 과거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의 괄호, 하한선 밑줄, 하한선. 다음 페이지. C역번. 중개활동에 있어서는 밑줄 아세요? 매수자 중시화에서 매도자 중시화 밑줄. 자, 칠판 보세요. 상량시장은 매도자를 중시하고, 하향시장은 매수자를 중시하죠.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는 게 회복시장이잖아. 회복시장은 매수인 중시화에서 매도인 중시로 변해야 된다. 방금 밑줄 껐잖아요. 매수인 중시에서 매도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될 거 아니에요. 예. 디귿 2번. 상량시장은 디귿번, 리얼번 묶어주고요. 디귿번, 리얼번. 자, 디귿번 보게 되면 상량시장은 과거 사례는 새로운 거래의 시점에서 괄호 하한선 밑줄. 하한선이다. 리얼번요. 리얼번은요.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중개활동에서는 밑줄입니다. 매도자 중시 밑줄. 상량시장은 매도자 중시합니다. 매도자 중시합니다. 다음에 3번 후퇴시장. 후퇴시장은요. 기역번, 니은번 묶어주고 기역번, 니은번. 기역번 보게 되면요. 두 번째 줄 과거 사례는 현재 새로운 거래 시점에서는 괄호 상한선 밑줄. 상한선이 되고 니은번 중개활동은 밑줄입니다. 매도자 중시화에서 매수자 중시화 밑줄. 칠판 볼까요? 자, 후퇴시장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상도 매도자 중시화에서 매수 중시로 변화되는 시장입니다. 그대로 연결하시면 돼요. 자, 시간상 7번 안정시장. 요거 마저 읽고 지나갑니다. 안정시장 쉬우니까요. 안정시장 10번 볼까요? 요거. 네. 안정시장은요. 경기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꾸준하게 안정이 되었대. 얘는요. 부동산에만 있죠. 부동산. 그래서 저줄 밑줄 하세요. 부동산 시장에서만 고려 밑줄. 두 번째 줄도 밑줄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되어 있거나 가벼운 상승을 지속하는 유형의 시장 밑줄. 계속 밑줄 하세요. 이는 경기 변동에 의해서 분리되는 것은 아니며 어느 구매에서나 존재할 수 있다. 칠판 볼까요? 안정시장은 후퇴도 안정이 있잖아요. 불황에도 안정이 있고 모든 구매에 걸친다 이 말입니다. 어느 구매에서나 존재합니다. 1번 내려가요. 1번. 밑줄 하세요.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은 주택이나 도심지 점포 택지 밑줄. 이런 것들은 경기 안 타요. 불황이건 호황이건 꾸준히 안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묶어주고요. 묶어주고 이런 형태를 끝에 보니까 불황에 강한 유형의 시장 밑줄. 불황에 강한 유형의 시장. 7번 볼까요? 자, 그림 다시 봅니다. 불황이면 대개 가격은요. 바닥치게 되면 회사가 엎어지잖아요. 근데 안정시장은 위치가 좋은 이런 점포들은 또 이런 주택들은 불황이다 하더라도 약간만 떨어져요. 바닥 안 치고 조금만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불황이 아주 강합니다. 불황이. 그래서 이런 형태를 불황에 강한 시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음 페이지 봅니다. 다음 페이지. 6번 보게 되면 6번. 안정시장에서 과거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에 있어서 밑줄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기준 밑줄. 신뢰할 수 있는 기준 가격. 10번 봅니다. 안정시장은
이 그림 보더라도 꾸준하게 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현재 시점이면 1년 전에도 이때쯤 거래됐겠네요. 이때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다. 기준가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번입니다. 거미줄 모형은요. 요거 있죠. 거미줄 모형은 한 장 넘어가고 두 장 넘기니까 그래프가 복잡합니다. 그래프가 복잡한 3개 나오거든요. 그래프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렵고 얘는요. 거미줄 모형은 3월 달에 설명을 드리겠는데 마지막으로 경기 변동은 어려움을 얻기 때문에 오늘 거미줄 이론 빼고 설명을 다 드렸잖아요. 3월 달에는 오늘 설명을 반복 안 합니다. 딴 거 할 게 많으니까. 3월 달에는 오늘 했는 거 다 빼버리고 3월 달에는 바로 거미줄 모형으로 바로 확 건너뛰어가지고 이거 확실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